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철입니다. 오늘도 에듀웨이 인재개발원 원장님이시고 경찰청 치안 전문 지식 자문위원이신 박장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범죄 파일에서 어떤 사건 다뤄볼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 10대 8명이 그 무면허의 뺑소니 사망서를 냈지만은 운전자는 구속되지도 않았고 나머지 7명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사건인데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상을 돌파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촉법소년. 문제는 사고를 낸 소년들이 촉법 소년이었기 때문에 구속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한 새내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가해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사건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청원이 지금 거의 뭐 100만 명이 돌파하면서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사회의 어떤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어쨌든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에 대한 어떤 피해자는 그 대학 초년생이라 있죠. 입학 예정한 학생이었는데 월세를 벌기 위해서 오토바이 배달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나기가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연이 가족과 지인의 호소로 알려지면서 세상이 들끓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 이상으로 분노를 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된 사건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의 의무가 20만 명인가요? 기준이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 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3월 29일 새벽 0시경 조금 넘은 시간에 13살 A군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트카의 친구 7명을 태우고 대정리로 이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절도를 하려고요? 이들이 훔친 차량은 이제 도난 신고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이라면 우리 대표님께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카메라가 있는데 수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찍혀가지고 뿅뿅뿅뿅 울리죠. 그러니까 수배 내린 차량은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다 잡힌다는 것 때문에 이건 수사상 좀 비밀인데 이거 수사 그 정도는 다 걸려요. 수사 기법에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게 좀 그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방금 CCTV로 문제 차량을 이제 확인했겠죠, 경찰에서. 그래서 출동해서 경찰이 추적을 하니까 차량을 훔친 A군 등은 경찰 순찰차가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이렌을 울리고 쫓아오니까 이를 피해 도심으로 마구 달리다가 대전 성남 내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 18살 그 대학 입학 예정자인 B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숫자째 쫓기는 과정에서 지금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B군은 사망한 B군은
신호등의 주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CC 카메라를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군은 사고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여 미터를 또 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B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이제 구급 대원들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세게 그 타격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근거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차에 타고 있던 6명은 사고 현장에서 근거됐지만 2명은 서울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모두 다 검거됐나요, 지금? 서울로 도망간 2명도 검거가 됐는데 검거돼서 이제 사건 관할직인 대전 동부경찰서로 넘겨졌죠. 그런데 이 A군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훈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또 다른 범인들이 있었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학생들이 수업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성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훈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죠, 얘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도둑질을 해도 풀어주는구나. 그리고 요새 13세 중학생 정도 되면 촉법 소형이 뭔지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저 촉법 소형인데요. 어떤다고 어쩌자고요? 기억 보내주세요. 담아주세요. 그런 사건, 그런 일을 겪은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느끼는 것보다 사건이 벌어진 전까지 여러 건이 그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대학생 사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그 3월 20일부터 23일에도 렌트카를 훔쳐서 인천과 경북, 구미, 김천 이런 주소를 돌면서 전국을 아주 가르고 다니면서 지금 현금을 훔치고 절도 행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촉법소년 규정상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안 보낼 수가 없죠. 불법 강금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것이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이 좀 있었나요? 우리 강주 지역에서도 벽돌로 금방을 부수고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는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금방 사람을 모두 열어보고 여기까지 부리는 등 수법이 대단했는데 금방에 침입했던 15살 먹은 학생 등 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3살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범서였습니다. 일행은 방범 그 장치에 울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방으로 들어가서 비닐봉투에 금표를 막 훔쳐 담습니다. 휴대전화 불빛 비춰가면서 5분 만에 약 7천여만 원의 기금서를 훔쳐서 도망가 버리죠. 경찰과 사설 방범 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걸려도 나는 불려나니까 그냥 아주 대담한 이런 불법 행위, 절도 행위를 벌이는 다 거네요. 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촉법성이 뭐이다. 내가 많이 살아봐야 보호처분 받으면 길어봐야 2년. 소년에서 길어봐야 2년. 촉법소년은 아예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 그렇습니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에서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관련한 조치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 이 촉법소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좋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한번 예로 든다 말씀드리면은 무면허 차량,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무면허 운전에다가 차량 쳤으니까 절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망까지 낸 이 A군 운전자의 범행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되어 관한 법률 법률 위반인데 도주치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로 사망한 사람을 치사케 한 다음에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특가법이 적용이 가능한. 그래서 형량이 무기또는 5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차량 절도 혐의가 받고 있죠. 하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예. 이런 이 형사 미성년자를 어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그 형사 미성년자를 네. 규정한 법은 형법 구조에 있습니다. 네. 구조 때문인데요. 촉법 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제4조에 따라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은 송치 등의 처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까? 형사 처벌이 아니라니까요. 촉법소는 쉽게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사건만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계속 그냥 훈방되고 또 이제 정말 얘들은 그걸 잘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런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학생들이 또 영웅심시가 강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다. 이래도 이러한 전과 기록도 안 남기고 안 남기고 이러한 그 짱으로서의 행동을 했다 하고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범치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작용해요. 얘들이 죄의식 없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촉법소인데요. 나는 아주 나이 어린 애들이 오히려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식의 법이 돼버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팔딱 닦이고 알아서 하세요 형사님, 알아서 해요. 그러한 경험을 저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 마련을 지금 나서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핵심은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를 이제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그 연령을 지금은 만 10세 이상, 만 14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합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그러한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고 교육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본부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2017년도에서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촉법소년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어요.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될지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겠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선거권도 18살에 듣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성장했을 때는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사춘기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후학기 때 사춘기가 온 것으로 저 생각은 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도 저 개인적인 소견은 13세가 아니라 12세 수사의 근 40년을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13세도 많다. 12세로 조정해야 될 것 같다. 또 법을 또 고칠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요즘 뭐 정보 홍수화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만으로 이제 따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으로 13세면 우리나라로 15세가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죠. 12세가 되면 14세가 되는 것이고, 만으로 따지다 보면요, 어느 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뭐 옛날 저희들 클 때 많이 이렇게 정보가 단절된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장하는 그런 이 속도가 다른데, 정말 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결은 국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인 이 건을 이 소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세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대로 일을 예. 성사시키길 바랍니다.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